콘캐스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11시 46분 여러분께서는 12시쯤에 방송을 보시게 되겠네요. 리플의 가격은 1416원, 1417원 15분 봉으로 봤을 때 V자 반등 나오고 살짝 이렇게 다시 또 힘이 빠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디에서 다시 또 상승 반등 모멘텀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거래 대금도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23억 원, XRP 18억 원, 이더리움 14억 원 수준. 그래도 완전히 마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캐나다 몬트리올 그 Bank of Montreal입니다. XRP ETF 보유 공시. XRP ETF를 포트폴리오에 보유 중이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XRP ETF를 보유 중인 것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저도 한번 그 Bank of Montreal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뱅크 오브 몬트리올 은행은 캐나다 서열 4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잡은행은 결코 아닙니다. 대형 은행입니다. 캐나다의 빅5 중에 하나,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은행이 바로, 그리고 그 북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금융기관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BMO는 말 그대로 그 티커입니다. BOM이 아니고 BMO, 독특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에 넣었는데 XRP를 직접 매입해서 자체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현물을 구입한 게 아니고 XRP ETF죠. 따라서 이번 소식을 몬트리올 은행이 XRP를 직접 매입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 펀더멘탈을 다지시려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으니까 몬트리올 은행이 XRP를 직접 보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몬트리올 은행이 XRP ETF를 연계시켜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 유의미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북미 탑5 안에 드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를 채택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XRP ETF 보유 사실은 눈길을 끌지만 투자 규모는 또 과장해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343주는 매우 작은 규모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대형 금융기관의 보고 대상 자산 가운데 XRP 연계 상품, 설령 현물이 아니더라도 XRP 연계 상품이 실제 등장했다는 것이 유의미하죠. 그죠? 만약에 무의미했다면 XRP 현물은커녕 ETF 거들떠 보겠습니까? 리플이 계속 XRP가 떨어질 것 같은데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물을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물이면 참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XRP를 Bank of Montreal이 핵심 전략 자산으로 채택했다거나 XRP를, 아니면 XRP에 대한 대규모 기관 매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323주, 20주라는 숫자보다는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한 발 한 발. 제가 아침 방송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런 좀 정말 힘든 장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저런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금리 동결, 금리 인하 코스로 가는 그런 분위기는 잘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일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봐봐야 답이 없어요. 갑자기 오늘 밤에 3,000원이 되거나, 갑자기 이번 달에 5,000원 돌파,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미래 구상도 여러분께서 해나갈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XRP 역시 관련 ETF와 투자 상품이 확대되면서 은행과 자산운용사, 패밀리 오피스 등이 직접 토큰을 보관하지 않고도 가격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ETF의 개념을 참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exchange 거래소에서 traded 거래할 수 있는 펀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유 ETF면 원유 가격에 추종하는 그 지수를 보고 그 지수에 마치 우리 증권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것 그것이 아주 쉽게 설명해서 ETF입니다. 뭐 ETF는 무조건 돈을 벌어다 주고 뭐 꾸준히 적립식으로 뭐 그런 ETF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몬트리올 은행의 투자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번 공시 하나만으로 XRP에 대한 기관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르다. 이 기사 참 좋네요. 정확하게 막 바람만 넣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코인리스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코인리스는 딱 봤을 때는 뭐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막을 보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캐나다 대형은행이 XRP를 대량 매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 아니고 XRP가 규제된 ETF를 통해서 전통 금융기관의 투자 가능 자산군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유의미하다. 이해되셨죠? 네, 몬트리올 은행이 XRP를 콕 집어서 지목했다. 유의미하죠. 자, 90초간 단신 보고 우리 같이 점심 드시죠. XRP 가격 하락에도 고래 지갑수는 증가세. 어쨌든 간에 중장기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한된 그리고 한정된 자산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인생 살려고 노력하고 돈 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일개 개인 투자자들 막 열에 아홉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중장기로 봐야 된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이지만 그래도 고래처럼 투자할 필요는 있다. 고래의 시야를 가질 필요는 있다.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바닥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저점 근접 가능성. 네, 바닥인 것처럼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또 지나가 봐야 알겠죠.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좀 지나봐야 알겠다. 근데 한번 조금 좁혀볼까요? 네,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일봉으로 딱 봤을 때는 네, 여기에서 가격 따지기를 또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의 경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XRP는 가격 따지기 하락 지금 살짝 이렇게 수렴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400원대까지 우리가 내려오지 않길 바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겠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네, 딱 그 삼각 느낌이 있어요. 언젠가는 또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머금고는 있는데 그러나 한번 지켜봐야겠다. 네, 바닥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네, 리플은 또 열심히 일하는 네, 기업이다. 네, 뉴욕 대 아부다비. 이것은 이제 아부다비에 있는 대학교이죠. 파트너십을 연장했다. 비트코인 바닥, 네, 계속 바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진짜 바닥인지 아닐지는 기다려봐야죠. 그러면 이제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암호화폐판이 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고점에서 1년 동안 이렇게 떨어졌다.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발판이 언제 어떻게 마련될지 머릿속에 그려볼 그럴 필요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면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5시에 뵙겠습니다.